사실 헌법에는 서울 수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종이 될 수도 있고요, 대구가 될 수도 있고 안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통합당이 물어봤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젊은 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아요. 민심을 이제 봐야 됩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수도 이전 한방의 완성 패키지 정규 수업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일타 최영일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정치 오늘의 정치 과목입니다. 상황이죠. 네. 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 여야의 입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에서 발의를 한 거예요. 지난 20일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번째 주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 쭉 얘기하다 갑자기 자,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론을 불씨를 태웠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는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큰 이슈죠.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첫 반응은 그거 2004년에 이미 위헌 판결 난 거 아니냐. 자, 천도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 사실 이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으로 16년 전에 판결이 난 적은 있죠. 이미 끝난 얘기다. 뭐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반대 입장인데, 근데 사실 통합당 내부를 보면 이 부분에 좀 찬성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 분들이 여기 준비되어 계십니다. 부산의 지역구가 있는 장제원 의원. 아니 야당은 뭐 여당이 좋은 안을 내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야당은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또 이분 수도 서울의 시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이슈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한데 논의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요. 끝으로 이분 지금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내정자예요. 아직 단상에 안 올라오고 계시지만 정진석 의원은 지역구가 충청권입니다. 지금 충청권 민심이 행정수도론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반대하기가 애매해요. 정진석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헌을 전제로 하지만 개헌을 해야 이제 수도를 이전할 수 있지만 개헌을 전제로 꼭 실현돼야 할 일이다. 사실은 적극적인 찬동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도부는 개인적인 입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 통합당이 물어봤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과밀이 중요한 문제예요. 전국의 집은 공급률 100%를 넘겼는데 집 있는 사람 절반, 집 없는 사람 절반, 집 많은 사람 일부. 왜 그러냐면 수도권 과밀 때문에 강남에만 수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도를 옮김으로써 분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는 아닐까. 뭐 바로 부동산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꼼수다. 이 국면 전환용이다. 아니다. 실제로 해야 한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법률 일타 박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헌법을 바꾸냐 마냐, 법률 만드냐 마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16년 전에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헌 판결문. 자,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 위헌이 됐습니다. 1392년 조선 왕조가 창건돼서 한양이 서울로 도읍도 정해진 이후에 600년간 전통적으로 서울 지역이 고유 명사가 됐다. 따라서 현재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자명하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른바 관습 헌법이라고 하죠. 생각납니다. 이 경우는 간섭적으로 서울이
헌법상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네. 관습 헌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헌법에 뭐 서울 관련한 어떠한 글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관습 헌법 이런 얘기가 나왔고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네. 법대 근처도 못 간 정상근 기자가요. 그러면 이제 헌법을 바꾸면 된다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맞습니까? 법 얘기를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개헌 뭐 뚝딱 해서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87년 개헌 이래 개헌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개헌, 헌법을 바꾼다는 게 개헌이거든요. 예. 사실 헌법에는 서울 수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수도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도 내용을 살짝 넣으면 개헌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헌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헌법에 수도 관련된 조문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세종시다. 뭐 세종시는 그런 거안 하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렇게 조문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냈을 예. 때 어떻게 됐냐면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세종이 될 수도 있고요, 대구가 될 수도 있고 안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세부 법률로서 그렇죠. 정한다. 그렇게 헌법 조항을 바꾸고 그걸 넣어 놓으면 헌법이 바꿨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헌법을 고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드니까 안 되죠, 거의. 그러면은 행정수도 이전을 정말 하고 싶다면 법률을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역시 최욱 씨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리합니다. 네. 2004년도에도 행정수도 관련돼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네. 법률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이 법률에 의해서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이 법률 자체가 합헌이냐 유연이냐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법률이 유연이 된 겁니다. 그 새롭게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군요. 통과가 됐는 건데 유연이 된 거거든요. 행정시 복합법이 있어요. 네. 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뉴 신행정수도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법률로 세종시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또 위헌 심판을 받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법률에 대해서. 오은정 아나운서도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16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심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민심이 중요하니까 네. 법률 전문 선생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론일타 윤희웅입니다. 네. 지금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이제 국회에서 제안한 이 다음 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 그러니까 약 20%포인트 가량이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론이 과거와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인데요. 200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행정수도 이전 논란들이 이제 크게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한 언론사에서 찬성이 41.1%, 반대가 50.5%. 그러니까 이때는 반대 응답이 더 높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찬성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찬성 여론이 높아진 이유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야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이 계속 이제 집중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문제가 심각해졌고 지방은 공동화를 넘어서 붕괴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고요. 그래서 뭔가 좀 분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공감도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사람들도 뭐 서울에 인프라가 몰려 있다는 말에는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수도가 옮겨간다. 가볍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머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예, 예. 서울 주민들 같은 경우, 시민들 같은 경우에 아마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조사를 가지고 서울 사람들만 놓고 이제 응답을 뽑아봤는데 지금 찬성이 42.5%, 반대가 45.1%. 지금 뭐 비슷합니다. 수치가 높습니다만은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이전 2004년도쯤에 실시된 여러 가지 조사들 중에서 서울 시민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64.6%가 오,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는데요? 지금 그렇죠.
많이 줄어든 것이죠. 반대 응답이 한 20%포인트가량 네.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온 야, 것이죠. 이것도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예. 반대 여론이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세종시에 이미 중앙부처가 대부분 옮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들이 옮겨가고 주요한 기관들이 옮겨간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무슨 위상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안도감이 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된 이미 것이라고 또 할 수 있겠고. 세종으로 좀 옮겨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미 경험을 어느 정도는 한 것이죠. 이 여론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좀 숨겨져 있는 다른 또 내용들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젊은 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아요. 최근에 이제 현 정부 지지층 뭐 20, 30대가 이탈하고 있다라고 한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20, 30대에서 뭐 60% 이상 이제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하게 되면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반대 기류를 2004년도처럼 뭐 절반 이상으로 만들어내기가 지금 약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Stay